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상희 연구원님 모시고 질문 주신 부분들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에스킴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무형자산이 중요한 세상엔 이런 팩터 또한 기업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투자에 있어서 개량 가능한 안전마진과 개량 불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합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재무제표에 없는 가치를 반영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완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찾아서 꼭 보시고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받고 좀 찾아봤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R&D 비용을 봐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무형자산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R&D 비용이나 이 무형자산은 금액은 쌓여 있는데 그 금액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형자산을 쌓았고 R&D를 썼는데 그게 어디다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R&D를 많이 썼다는 게 정말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헛된 데 돈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삽질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숫자를 가지고 무형자산을 계량화하는 거는 반대고요. 근데 계량을 하긴 해야 되겠죠, 뭔가를. 그렇죠? 저는 이 경제적 계좌를 계량화하는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익률을 봅니다. 이익률. 회사가 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물건을 파는데 네. 마진이 좋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거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서로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마진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 일을 했는데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진이 계속 높다는 얘기는 다른 경쟁자들이 거기에 들어오기 진짜 어렵다는 힘들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형자산, 뭐 경제적 해자 이런 네. 요소를 반영하는데 어떤 숫자를 갖고 내가 보고 싶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익률, 특히나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라라고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익률을 보셔라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같은 분이 질문을 하나 더 남겨주셨습니다.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격투기의 세계에서는 고수들과 온갖 코치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계속 안 해봤던 방법을 조금씩이라도 포트에 넣어보면서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민이 참 많네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답은 없겠습니다만 이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조언해 주시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운동을 되게 못해요. 보는 건 좋아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운동을 잘하는 코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선수를 만나면 네. 그 사람이 못하는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걸 계속 잘하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보니까 버핏 얘기하셨고 네. 뭐 제임스 사이먼 제임스 사이먼. 얘기하셨고 레리 하이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개를 다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워렌 버핏 같이 네. 종목을 고르고 연구하는 게 체질에 맞아요. 그 주식을 쭉 해봤더니 종목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타이밍, 예를 들어 뭐 빠졌다 사고 이런 건 내가 맨날 예를 들어 사면 빠지고 팔면 오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치죠. 네.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매매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매매를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시간에 좀 더 주식 공부하고 회사 공부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나는 해봤더니 매매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재무제표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재무제표 보지 마시고 네. 자기가 잘하는 차트 분석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차트 쪽은 네. 하나만 제가 약간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면 차트 분석을 하실 분들은 훨씬 주식을 더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오른다고 해서 막 미치고 이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래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식은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잘하는 쪽으로 계속 강점을 가져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수 FY님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모 방송에서 금리 인상 시의 주가 충격은 금리 인상 전에 있느냐, 금리 인상 후에 있느냐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리 인상 전 조정은 인상 전 충격으로 보고 오히려 인상 후에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대단히 좋고도 중요한 질문인 것 네.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도 일단 이 질문자에 네. 매우 동의를 합니다. 제가 사실 1월 달에 올해 전망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지금 그리고 나서 주가 그래서 조정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지금 사실 조정이 그거보다는 더 세게 왔어요. 저는 이게 긴축이 오기 전에 빠진 게 뭐가 달라진 건 아닌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결국 푸틴이 전쟁 일으킨 부분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전쟁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푸틴이 뭐 전쟁광이다, 미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푸틴 대통령이 뭐 핵 쏘고 이런 걸 배제한다면 역사적 사례로 보면은 크림 사태가 한 달 걸렸거든요. 네. 크림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영했는데도 한 달 걸렸어요.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그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금리 인상 전에 나타났던 이런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저는 원래 생각했던 거는 3월 16일에 FOMC가 있습니다. 아마 네. 이제 그때 25bp를 올릴 것 같은데 그게 오르고 나서 안정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3월 5일 FOMC에서 또 금리를 많이 올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5월 요 사이에 아마 바닥을 찾으면서 안정세를 그 다음에 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MS 캉님이 남겨주셨습니다. 4Q 어닝빗하고 1Q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한 기업이 4월에 어닝빗하면 좋은 실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실적 추정치를 작게 제시하고 액추얼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인가 해서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네.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일단 가이던스 잘 안 주기도 하지만 주더라도 되게 보수적으로 주는 편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미국 기업은 꼭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가이던스를 낮게 주고 비트하겠다 이렇게 가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분명한 건 이제 1분기 실적이 4월 중순 이후부터 나오는데 원래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으면 제 생각에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하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월 24일부터 달러 지수가 97을 돌파했고요. 작년 4분기 평균 달러 지수가 96 정도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달러 지수가 지금 98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99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네. 그게 가이던스보다 낮다고 해도 만약에 2분기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는 말이 바뀌게 되면 오히려 시장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낮게 내고 올리는 전략을 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잘 지켜봐 준 적은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스테븐 하님이 남겨주셨어요. 이번에 아마존 실적이 리비안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도 호실적이라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감소하고 있고 이번에는 잉여 영업 흐름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감소했습니다. 이러면 EPS가 좋아졌다고 해도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의 근본적인 매력도는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감소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볼까요? 기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되게 좋은 질문이신 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진짜 높다고 봐요. 항상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대단히 뭐랄까 저도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되게 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은 실적 발표를 할 때 항상 현금 흐름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내가 지난 12개월 동안 현금 흐름이 얼마 났는지를 얘기해 주고 지금 보시면 지난 몇 분기 동안 계속 향후 12개월 과거 12개월이겠네요. 현금 흐름이
계속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도 지난 분기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사실 아마존은 돈을 어디서 다 버냐면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만 벌어요. 여기도 유통에선 돈을 벌지 못합니다. 네. 근데 실적을 봤더니 AWS에서 돈을 예상보다 더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건 어차피 유통 쪽은 투자를 많이 하고 현금 흐름이 줄었다는 얘기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투자는 어차피 돈을 못 버는 유통 관련된 쪽에 투자를 많이 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이 투자를 뒷받침하는 돈은 클라우드에서 버는데 이 클라우드의 어닝 파워가 예상보다 좋았다. 그럼 이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아니냐라고 저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부분 그대로 네. 현금 흐름이 안 좋았다는 점은 분명히 나쁜 점인데 그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좋게 반영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아마존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 주셨고요. 명쾌한 해답 주셨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1030님이 주셨어요. 혹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찌 보시나요? 10년 만에 최저에 항상 그 후에는 침체가 왔었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지표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지표로 보시나요? 네, 저는 물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봐요. 컨퍼런스 보드는 크게 3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종합 지수, 하나는 미래 예측, 미래에 대한 기대, 하나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거 네. 서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겠죠. 되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거의 최저치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지금 돈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걱정돼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서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여기 반영이 돼요. 근데 이거 서베이 2월 달 거 할 때 2월에 주가가 좋았나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분위기 나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서베이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베이하고 주가가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서베이가 발표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서베이 나온 거는 1월치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그리면 2월 달하고 2월 주가를 같이 보게 되지만 2월 주가는 매일 나오죠. 네. 실시간으로. 2월 서베이는 3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서베이하고 시차가 다른데 그걸 같이 놓다 보니까 같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네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서베이는 후행 지수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돼서 안 좋을 수도 당연히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과거 확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서베이를 보실 때는 좀 시차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Q&A 시간 진행해 봤는데요.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나머지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